안녕하십니까. 페어차일드 FA 송기탁입니다. 오늘은 스위칭 차저 방식과 리니어 방식의 차이점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보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요즘에 핸드셋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 다기한 기능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거나 이제 4G, 그 비디오 프로세서나 와이파이, 액셀레이터, 블루투스 등 굉장히 수많은 제품들이 어, 제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높은 배터리가 필요한 그런 니즈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큰 배터리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최종 솔루션이 배터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됐은 부분은 없었던 것. 배터리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충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도 배터리의 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에서 1800mAh 정도가 현재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블렛 PC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나 아니면은 아이폰 패드 같은 경우에도 한 4000mAh 정도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리니어 방식으로는 커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타블렛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진 관계로 이제 스위칭 차저를 공이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의 상황도 이제 과거에는 스위칭 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지만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그 니즈 때문에 이제 스위칭 차저를 검토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점차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장에 언급됐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용량이 커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충전 시간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방식의 차저를 쓰시게 되면은 이제 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커런트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리니어 차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흘릴 수 있는 커런트 대비 열이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스위칭 차저를 검토해야 될 단계가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사이즈가 늘무르해서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가 늘무르해서 되게 더 많은 기능들이 앞으로 핸드폰이나 피드에 같은 세트에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전 시간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은 이제 스위칭 차저를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장에서는 기존에 쓰시고 계시던 리니어 차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입력 5V의 500mAh USB 파워를 꽂았을 경우에 리니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FET와 이제 FET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이제 완치화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 리니어 자체가 이제 로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쪽에서 2.5W의 파워를 인가를 한다고 해도 이 리니어 차저에 대한 그 비효율성 때문에 출력 쪽에서는 1.8W밖에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열적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써오셨던 리니어 처리화 방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위칭 차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FAN 5400 패밀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최대 94%까지 효율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이 좋은 만큼 이제 배터리 쪽으로 더 많은 커런트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효율이 좋은 관계로 이제 열적인 부분도 이제 리니어 방식에 대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칩은 CSP 20핀에 1.96 by 1.87에 0.4피치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핸드폰 안에 있는 기본적인 블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차저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배터리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쪽에 대한 파워에 대한 블럭들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파워 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파워에서 필요한 프로세서 쪽으로 지금 전압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그림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스위칭 차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들어오는 첫 번째 단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간혹 회사마다 이 중간에 어떤 제품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파워 5V가 직접 받는 쪽에 대부분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위칭 차저가 이제 배터리 쪽을 충전하게 되고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됐을 경우에 각 파워 블록 쪽으로 파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장부터는 스위칭 차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배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셀이 위치하게 될 것이고 이 셀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회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크게 한 패키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핸드폰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세트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고요. 배터리가 보이는 콘택 쪽에 보면은 이제 색깔별로 약간 까맣게 되거나 이제 색깔 틀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프로텍션 서킷이 되겠습니다. 이 서킷이 하는 주 역할은 배터리가 셀이 데미지를 먹지 않기 위해서 배터리 셀이 데미지를 먹지 않기 위해서 오버차징 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짧은 순간에 많은 커런트를 잡아 당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이 보호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시는 오버커런트 디스차징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완방되어 있거나 배터리 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커런트를 흘리게 되면 셀이 닫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프로텍션 서킷을 통해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층이 되는 기준이 이제 4.2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셀이 어느 볼테이지 이상 내장간을 막기 위한 볼테이지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5V도 있고 어떤 배터리는 2.7V도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스위칭 차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리차지 그리고 CC 구간, CV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좌측에 보이시는 I 프리차지란 부분은 이제 셀이 완방이 됐을 경우에 이제 많은 커런트를 흘리게 되면은 셀이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커런트를 흘려서 이제 볼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흘려주는 그런 커런트를 뜻하게 됩니다. V 숏이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 칩 같은 경우에는 2V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셀이 2V 언더에 있을 경우에는 일단 프리차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차저를 하는 주의는 CC 구간을 넘기기 전에 어느 정도 볼테이지를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CC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 원하신 커런트에 따라서 이제 커런트를 이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완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런트를 흘려줘서 볼테이지를 V숏 이상으로 지금 올린 상태고요. 그 CC 구간에서는 많은 커런트를 흘려주고 동시에 전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 플로트라는 거는 저희 제품에서 만충되는 전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쪽 볼테이지가 거의 한 4.2V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 V 플로트 볼테이지를 일반적으로 3.45V까지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뒷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I2C의 특정 레지스터를 써주게 되면은 요 부분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충전한 커런트 자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I-텀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션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으로 커런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났다고 이제 차저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 칩에서 레지스터로 세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는 차저 사이클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일시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1500mAh의 셀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 일시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약 1.5A가 됩니다. 하지만은 회사마다 이 일시로 충전을 하시지 않고 0.5C, 0.7C, 0.8C 요거는 회사마다 약간씩은 스펙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보셨을 경우에 3.9V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 이상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블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완충이 됐을 경우에 완전히 충전이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지금 우측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 같은 경우 현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쓰시고자 하는 볼테이지의 70%에 해당하는 시간은 약 0.5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은 배터리 쪽에 충전이 되고 있는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리니어 차저가 갖고 있는 차저 타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풋 쪽의 커런트와 출력 쪽의 커런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주로 이제 리니어 타입이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볼테이지한 부분인데요. 이 전압 차에 의해서 리니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 5V의 의미는 인풋 쪽에 파워가 될 것이고요. 3.3V라는 의미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방전이 돼서 다시 충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커런트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볼테이지 차에 의해서 이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스에 의해서 열이 발산이 되고 그리고 열에 의해서 이제 충전시킬 수 있는 커런트가 약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위칭 차저에 대해서 충전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차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효율은 약 90% 이상이 됩니다. 배터리가 완방이 되어 있는 2V나 2.5V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력 전압과 출력 차이 전압이 많이 크기 때문에 90% 이상은 효율을 보실 수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고 계시는 3.3V나 3.4V 이상에서는 약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이 지금 높은 관계로 이제 열적인 부분이 리니어 타입에 비해서 많이 없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출력적으로
커런트를 보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스위칭 차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현재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은 스위칭 차저에 대한 충전 시간이 될 것이고 오른쪽의 빨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타입입니다. 시간이 이 시간과 이 시간의 비율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차징 커런트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이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커런트를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셀이 닫힌다고 생각하시는 엔진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회사마다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가서 더 단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효율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색깔별로 이제 배터리 볼테이지와 이제 인풋 쪽에 대해서 4.5V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5V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상에는 5V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까만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요 곡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쪽으로 커런트를 얼마나 보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50, 600, 700 쭉 해서 1.25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낼 수 있는 출력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셀에 맞는 그런 충전 커런트를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850mA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 배터리 볼테이지가 3.4V이고 입력 파워가 5V일 경우에 효율은 약 89% 정도가 되겠습니다. 완충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 선이기 때문에요. 거의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90에서 88%나 89% 정도가 이제 저희 차량가 갖고 있는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지금 열적인 부분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니어 차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얼핏 보시기에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높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칭 차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컨디션은 똑같습니다. 제가 전장에서 언급드린 부분 중에 이제 스위칭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인풋 파워와 출력 파워 사이에 로스가 거의 없고요. 파워 디스패션이 있는 부분이 이제 겨우 이제 0.63W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스가 없다는 뜻이고요. 로스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열 발산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차저입니다. 리니어 차저가 이제 로스가 1.75W의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가 갖고 있는 고전 방식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히트싱크를 붙이시거나 이제 뭐 썸말버짓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공간적인 부분도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열적인 부분만 비교를 하신다고 하셔도 스위칭 방식이 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내에서 리니어 차저와 스위칭 차저의 커런트 양의 지금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USB로 꽂았을 경우에 인풋 리밋이 5V에 500mA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 커런트가 출력 커런트로 거의 다 넘어가게 됩니다. 단지 로스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파워 디스패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위칭 차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소스를 쓰신다고 하셔도 보시다시피 출력 커런트를 더 많이 땡겨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차저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USB 2.0이나 혹은 3.0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풋 커런트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비교는 2.0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부분에서 스위칭 차저가 우수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더 많은 커런트를 흘려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제품에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인풋 볼테이지가 약 20V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레인지는 맥시멈 6V까지입니다. 그리고 I2C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I2C 인터페이스는 이제 패스트 모드까지 지원을 해서 이제 3.0Mbps까지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쪽에서 어떤 제한되어 있는 파워가 꽂혔을 경우에 이 이상을 당기게 되면은 볼테이지 드랍이 생기기 때문에요. 저희 칩 내부적으로 커런트를 제한시킬 수 있는 이제 인풋 커런트 리밋 기능이 현재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료되는 커런트 양도 저희 칩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또 3메가 스위칭하기 때문에 외부에 인덕터가 1마이크로 헬리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1마이크로 헬리가 이 인덕터의 밸류는 이제 스위칭 프리퀀시하고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프리퀀시를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외부 인덕터를 좀 작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칩을 인앱을 디스able 시킬 수 있는 핀이 지금 따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OTG나 USB 핀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이제 파워 오프가 됐을 경우에 즉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을 완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3.2V, 1V 정도에 많이 끊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테이지가 이제 떴을 경우에는 베이스밴드 쪽에서 I2C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칩이 현재 베이스밴드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꽂히게 되면은 차저가 알아서 어느 볼테이지 이상은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커런트를 제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런트를 이제 제한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인풋 쪽에 커런트의 소스에 거의 상관없이 이제 막 당겨 인풋 커런트가 줄 수 있는 용량에 상관없이 출력 쪽에서 쫙 뽑아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능도 이제 칩이 이제 베이스밴드가 디스벨 돼 있고 그리고 스위칭 차저는 베이스밴드와 무관하게 이제 어느 정도 볼테이지가 올라올 때까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이제 필수가 되고 있고요. 스테이트 핀은 이제 인디케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충전이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전 중간에 어느 정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시그널을 이제 베이스밴드 쪽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2C를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읽어갈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밖에 있는 핀을 하나 이용하셔서 쓰시게 되면은 읽으시는 속도보다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베이스밴드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핀도 쓰시게 되면 되게 유용하시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FN 오성원 패밀리는 USB OTG 펑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G 기능은 세트 쪽에서 외부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파워를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디바이스는 5V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5V에 약 300mAh 정도를 외부 디바이스 쪽으로 공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5V에 300mAh를 외부 디바이스 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없지만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해서 써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아 쓰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
차저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런 리밋에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100mA, 500mA, 800mA 그리고 노 리밋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레지스터 값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로 만약에 USB가 꽂혔을 경우에는 USB 스펙이 한 500mm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걸 쓰시면 제일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TA가 그 이상에 꽂히게 되면은 이제 800mA를 쓰시거나 이제 노 리밋을 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V OVP가 저희가 이제 20V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블럭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USB 스펙에 지금 저희가 다 미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대비 스위칭 차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높은 효율과 그리고 열적인 파워 디스패션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리니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빠르게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스위칭 차저의 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료를 보시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개 자료를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차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회사의 데이터 시트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보시다가 좀 힘드신 부분이 계시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저가 파워를 꽂았다가 중간에 빼기도 하고 혹은 이제 중간에 배터리를 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제 보시면은 마음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길적인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은 제가 제 주소를 좀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주시게 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